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99번째 시간 앤소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개발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집값이 동반상승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사업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실전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재개발과 관련해서 재개발이 여러 가지 형태에 있고 또는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도 있으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료를 보실까요? 서울특별시 미아동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한번 종전에 예를 들었던 사례인데 그때는 다른 내용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재개발과 그리고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40평방미터의 조그만 빌라입니다. 2007년 10월 달에 5천만 원에 경매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2007년 11월에 무려 1억 8,600만 원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여기에 입찰한 사람이 34명입니다. 아주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되었죠. 아래쪽에 내용을 볼까요? 건축 허가나 이것이 재개발과 관련됐다는 내용은 이따 재개발 그림을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죠. 이것이 가격이 아주 높게 낙찰된 것이 재개발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밌게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임차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것을 보시죠. 임차인 박 씨가 있고요. 또 조그만 빌라에 변씨, 진씨 이래서 모두 6천만 원 정도의 임차보증금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임차인 박 씨는 이건 경매 신청을 채권자인데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라는 거죠. 종전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이 행사되어 대항력은 있으나 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종전에 경매를 이미 한 번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부를 보면 현재의 소유자가 경매로 낙찰받았다는 내용이죠. 한 번 경매를 했는데 또 경매를 두 번째 진행한다. 그리고 현재 경매를 진행하는 임차인이 이때 2001년에 경매를 할 때 그때도 이미 임차인이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이 처음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배당을 못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판례를 가지고 좀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등기부를 보면 소유권을 경매로 낙찰받고 대출을 받고 그리고 지금 경매가 나온 이런 내용이 있는데 총 채권이 3천만 원이 아니죠. 대략 7천만 원 정도가 되네요. 임차인을 포함해서 총 채권이 7천여만 원 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낙찰된 금액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배당이 다 나가고도 남죠. 이렇게 높게 낙찰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과 관련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임차인이 옛날부터 살던 임차인이 3,500의 보증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의 보증금을 신고했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중의 신고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되어지는데 나머지 두 사람이 과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좀 크게 하죠. 여기 보면 예전에 이미 경매가 한 번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지금의 소유자가 낙찰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좀 더 아래쪽을 볼까요? 자, 현재 임차인이 임차권을 설정을 했겠죠. 자, 임차권을 설정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설정했는데 이쪽에 보면 임차권을 설정한 빌라의 점유 부분이 전부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빌라 전부를 3,500에 임차하고 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이 임차권 등기한 내용과 앞에 보셨던 이 임차인 외에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것은 서로 모순이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두 사람은 진정한 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 경매를 신청한 임차권을 설정한 이 박씨 임차인만 3,500의 권리가 있지 다른 사람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다시 앞쪽으로 넘어갈까요? 자, 결국 이 박씨만 3,500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두 사람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나름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기서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인수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인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대로 이 박 씨가 전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정상적인 임차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자, 이 박 씨가 옛날에 이 현재의 채무자가 낙찰받을 때부터 임차인으로 있었는데 그때의 기록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이 박 씨가 배당을 못 받고 지금까지 와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는지 그 기록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99년도 사건이고요. 이때 임차인 박 씨가 있었습니다. 빌라는 아까 그 경매를 진행하던 같은 빌라죠. 자, 여기에 박 씨의 내용을 잘 보시면 94년도에 전입을 하고 95년도 3월에 확정을 받았는데 자, 그 보증금이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3,500을 돌려받기 위해서 99년 사건으로 경매를 신청했는데 이 박 씨가 3,500을 전혀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 국민은행이 95년 4월 달에 자, 95년 4월인가요? 자, 자, 다시 말씀을 드리죠. 임차인이 전입이 빨라서 대항력이 있고 확정도 받았는데 여기서 보시면 낙찰된 금액이 아주 낮습니다. 보시다시피 금액이 이 400여만 원에 낙찰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전혀 못 받은 상황이죠. 자, 대항력은 있는데 전혀 배당을 못 받았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죠. 1번 처음 경매, 지금 이 사건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고 확정을 받아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자, 누군가 낙찰받았는데 그 낙찰받았는 사람의 집에 계속 이 박 씨가 살고 있다가 지금 또 경매를 하고 있죠. 두 번째 경매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 박 씨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 판례 번호를 말씀을 드리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 교재를 갖고 계시다면 교재 286페이지에 나옵니다. 대법원 판례 98-2754입니다. 자, 이 판례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면 두 번째 경매에서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배당이 없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경매에서 실제 이 사람에게 배당이 가지 않느냐?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는 배당이 안 되지만 보통 일반 채권자로서의 배당이 가고 아까 그 물건이 아주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배당을 다 주고도 돈이 남을 정도가 되니까 결국은 아까 그 사건에서 임차인 박 씨는 3,500을 전액 배당받는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어려운데 천천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혹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제게 다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그 사건이 자, 여기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죠. 강북구 미아동 자, 여기 재개발에 들어가서 만약에 박 씨가 미리 좀 경매를 신청하고 저가의 낙찰을 받을 수만 있었다면 아주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자, 이 재개발이 모두 알려져서 누군가가 아주 높은 금액의 낙찰을 받게 되어서 그 임차인 박 씨는 자기 보증금 3,500만 받고 나가야 되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성동구 금호동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2007년 11월에 7,500에 감정이 되고 1억 3,300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됐죠. 역시 재개발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재개발 대상인 지역의 그림들은 자, 이렇게 주변이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해 보입니다. 자, 실제 여기가 재개발은 아니고 이 일대가 전부 재개발이고 여기는 일단 재개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실제 재개발에서 제외되었지만 주변이 재개발되면 결국 이 지역도 주거 환경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인근의 여러 재개발 이주 수요가 있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반드시 재개발 안에 들어가야만 좋은 게 아니고 재개발에 다소 벗어나더라도 충분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보죠. 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등기부상에 모든 권리는 다 지워지죠. 자, 단지 이것은 깨끗한 권리에 재개발만 호재가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재개발 사이트의 지도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이 보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이 금호동의 재개발 지도입니다. 자, 이렇게 재개발과 관련된 자, 지역이 많이 있죠. 금호동은 강도 내려다 강도 가깝죠. 자, 그래서 주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재개발에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은 지역인데 자, 여기는 재개발에 사실상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재개발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다음은 경기도 부천시 괴암동의 빌라가 연립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64평방미터고요. 자, 2007년 3월 달에 5천에 감정이 되고 자, 누군가가 낙찰받고 포기를 하고 재경매에서 다소 낮은 금액 1억 1,7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역시 재개발의 호재 때문인데 내용에 있어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임차인 손씨가 있고요. 97년에 3천만 원으로 들어왔는데 확정도 제때 빨리 받았습니다. 말소기준기는 여기서는 가등기가 되느냐 가압류가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이 가등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신 선순위의 가등기이긴 합니다만 아래쪽에 보면
가등기권자가 권리신고 배당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가등기가 권리신고 배당 요구하면 건저당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것은 가등기는 배당받고 소멸되는 권리가 되고, 자, 이것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임차인은 이 가등기보다 먼저 들어왔으니까 대항력이 있고 확정도 빠르니까 결국 배당은 1순위로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가등기, 급탐, 가압류가 세 번째로 이렇게 나눠 받겠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받느냐. 자, 1순위로 배당이니까 전액을 배당받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등기부와 임차인은 모두 깨끗한 상태가 되죠. 자, 그래서 오직 장래 가치만 판단하고 낙찰 받으시면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재개발 사이트에 어떤 그림으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부천입니다. 부천 괴안동의 경매 대상의 빌라는 여기시죠. 자, 이 지역이 모두 재개발 대상이니까 그래서 높은 금액에 낙찰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을 보실까요? 자, 수원시 8달구에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이 사건 역시 과잉 경매하고 관계해서 잠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그때 낙찰되었다가 다시 재경매해서 1억 500에 낙찰이 되었네요. 자, 재경매할 때는 앞의 금액보다 이렇게 낮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재경매가 하나의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에는 1억 3,500, 시가보다는 다소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두 번째 경매에서는 그거보다 3천만 원이 금액이 낮아졌죠. 자, 여러분들도 자, 재경매로 나온다 그러면 뭔가 깨름직하다, 왜 포기했을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자, 입찰 보증금이 20% 내지 30%로 높아진다는 부담이 있죠. 그리고 누군가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데, 자, 경매 자체가 워낙 모두 다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철저하게 조사만 한다면, 자, 누가 포기했든 말든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셔야겠죠. 자, 아래쪽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재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이 조금 더 앞쪽이 수원역이 됩니다. 자, 수원역과 여기는 가까운 지역이죠. 대략 도보로는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이 일대가 전부 재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 위쪽은 현재 경기도청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재개발과 관련되고 수원역과 가깝기 때문에 나름 앞으로의 환경도 좋아지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모두 배당을 받을 테고요. 대항력이 없지만 모두 배당을 받는다고 봅니다. 자, 총 채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략 한 6, 7천만 원. 임차인까지 8, 9천만 원의 채권인데 낙찰된 금액은 1억을 넘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깨끗이 정리되고 임차인도 모두 정리되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주택이 과연 재개발을 하면 분양 자격이 있느냐? 재개발의 분양 자격은 주택 위주라고 말씀드렸죠. 더군다나 이 건은 토지와 주택이 모두 소유하게 됩니다. 토지의 면적이 무척 적습니다만 저 토지가 보통 빌라에 비하면 오히려 지분이 커져. 빌라를 낙찰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재개발 쪽으로 봐서는 훨씬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 빌라는 당장은 거주하긴 좋겠지만 그리고 임대하기는 좋죠. 자, 이 주택은 많이 낡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분양을 받는다 그러면 대지 지분이나 이런 것들이 빌라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자, 역시 이것도 재개발 지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은 제가 재개발과 관련해서 아까 지금까지 보던 것과 다른 그림을 올려놔 봤습니다. 자, 여기가 수원역입니다. 이것은 수원 시내 전체적인 재개발에 대한 그림이고, 여러분들도 쉽게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수원이든 안양이든 어디든 전국의 어디든 이런 재개발 관련된 그림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가 수원역이고 아까 경매가 나온 쪽은 이쪽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도 여러분 역시 지도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또 볼까요? 다음은 성남시의 빌라가 경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자, 보통의 빌라죠. 자, 2006년에 3,200에 감정이 되고, 자, 이것이 4,600에 낙찰되었다가 대금 미납한 후에 오히려 금액이 더 높게 낙찰된 사건이 됩니다. 자, 그림을 좀 보죠. 자, 성남구시가 지는 많은 재개발 호재를 갖고 있는데요. 자, 여기가 좀 한가진 데가 있네요. 자, 주변은 그렇고요. 성남은 거의 집들이 빌라가 많이 있고, 자, 이렇게 모두 밀집해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하죠. 그래서 많은 재개발의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 있어서 더 이상 다른 내용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고 채무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고 등기부상으로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자, 그렇다면 재개발 사이트에 있어서 그림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자, 이것이 방금 보셨던 성남 빌라의 재개발 관련입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재개발이 아니고 도시 주거 환경으로 보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지구로 보입니다. 자, 이것이 재개발하고 다르게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아까 낙찰받은 금액도 감정가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고 또 누가 낙찰받고 포기한 것도 자, 이것이 재개발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내용을 보시고 이것이 주거환경 개선인지 재개발인지 이런 것을 제대로 확인하시고 입찰을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다음 사건은 수원시의 주택이 경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토지는 작은 편이죠. 자, 건물도 있고요. 자, 그런데 건물은 전부라는 기록이 있고 토지는 지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역시 재개발과 관련되는데 건물은 전부가 경매 대상이고 토지는 일부만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연 분양 자격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좀 더 내용을 볼까요? 1억 100만 원에 감정이 되고 8,200만에 단독으로 낙찰되었네요. 자, 저 역시 이 토지와 주택을 실제 답사를 했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재개발 대상입니다. 자, 문제는 이 아래쪽 남쪽이 수원 비행장이 있다는 거죠. 자, 수원 지역 사람들은 이 비행장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비행장을 이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리고 비행기는 이 위로 이륙을 합니다. 자, 이 위쪽으로 옛날 서울대학교 농대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비행기 소리에 많이 시끄러운 쪽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고층 아파트가 있으니까 장래에 여기도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고층이라 그래서 아주 높은 것이 아니고 15층 이하의 아파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앞쪽으로는 수원에서 인천으로 가는 전철역이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장래의 주거 환경은 많이 좋아지겠죠. 나머지 현재의 주거 환경은 아주 열악한 쪽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재개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집은 폐가에 가깝고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옆집이 서로 연관이 있는 집이었는데, 자, 현재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안에 못 쓰는 집만 가득히 있는 상태로 거의 폐가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료를 볼까요? 자, 여기 토지가 지분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일부 지분이고 건물은 감증가 자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자, 건물은 등기가 된, 자, 그림상으로는 폐가에 가깝지만 어쨌든 건물 등기가 살아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자, 이 아래쪽에 보면 임차인이 있는데 사실상 폐가로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현 소유자 채무자의 가족으로 추정이 되고, 자, 사실상은 거주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 등기부나 토지 등기부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 이것이 건물은 전부 토지는 지분일 경우에 재개발 분양 자격이 있느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건물로만 했어도, 건물만 해도 분양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토지 지분이지만 토지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낙찰자는 분양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의 경우, 자, 이것이 제대로 사업을 시행할 때까지는 아무런 수익이 나오지 않는, 빌라는 낙찰받고 당분간 임대를 주면 수익이 나오지만 이것은 수익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투자하고는 한동안 기다려야 하는, 물론 가격이 올라서 처분했을 때 수익이 나오긴 합니다만, 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낙찰을 받아야 되겠죠. 자, 분양 자격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역시 그림을 좀 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전부 재개발 대상지고,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이 전철 노선입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전철역이 이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역이 앞쪽에 있고요. 여기서 지나면 이제 오목천동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장래에 있어서는 호재가 많은, 그리고 수익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은평구 신사동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1억 2,500의 경매를 2008년 2월에 시작을 했었는데 아마 취하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림을 좀 볼까요? 자, 대로변에 있는 빌라인데 주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 대지권이 모두 경매 대상이고, 자, 임차인이 있죠. 자, 그런데 대항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소 기준이 99년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죠. 그리고 경매를 신청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낙찰된다고 하면, 자, 임차인은 배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록이 아마 치하하고 관련해서 임차인이 확정을 받았다, 배당을 했다, 이런 것은 기록이 나오지 않는 것은 치하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재개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지도를 같이 볼까요? 자, 여기가 엄평이죠. 엄평은 제1차 뉴타운이 곧 입주하는 2008년 현재 곧 입주를 임박하고 있는데, 자, 그쪽이 많이 이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일부 이쪽에 재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죠. 자, 이 지역은 지금 경매가 나온 곳은 여기죠. 자, 여기는 아직은 구체적인 재개발의 계획이 없지만 아까 제가 배후 도시에 배후 지역에 도로가 정비가 되지 않은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역시 장래에는 재개발의 압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현재로서는 재개발에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자, 강북구 미아동에 역시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빌라하고 관계되는 것은 대부분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재개발과 관련되는 것은 대부분이 이렇게 다세대 아니면 주택이죠. 자, 역시 여기도 재개발과 관련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자, 1억 천에 감정된 사건이 아주 높게 1억 8,600에 낙찰되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취하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주변 상황을 좀 볼까요? 자, 가로가 대체로 반듯해 보이는데, 자, 과연 재개발 대상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빌라는 나름대로 깨끗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자료를 좀 더 보죠. 등기부를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국민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고 낙찰되면 모두 정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현재 임차인은 나와 있지 않고 폐문부재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폐문부재라면 좀 불투명하죠. 사람이 사는데 오랫동안 안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공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만 두고 사람이 나갔을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이것이 만약에 취하되었다 그러면 전혀 사람이 안 들어오는 집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재개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인데요. 그림을 좀 볼까요? 자, 방금 보셨던 미아동의 빌라 재개발에 포함됩니다. 자, 이것이 전체적으로 장위동도 가깝고 미아동도 가까워서 이쪽은 재개발 뉴타운과 관련해서 많은 호재가 있는 지역이죠. 자, 여기에 재개발 구역 안에 포함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역시 오늘 제가 많은 재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매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시면서 이왕이면 가격이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그 중에서 재개발은 아주 좋은 호재가 되죠. 자, 이것이 대체적으로 서울 쪽 수도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은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다소 약간 벗어난, 예를 들어서 오산, 평택, 천안 쪽 또는 대전까지도 재개발을 고려해서 많은 수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은 그 각 진행의 절차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변동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재개발은 빨리 진행될수록 여러분에게 많은 수익을 주니까, 자, 과연 어떤 쪽이 사업 속도가 빠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전체 조합원 수가 적을수록 좋고요. 또 상가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구릉지보다는 평지가 훨씬 유리하고 또 지분 쪼개기가 없는 쪽이 훨씬 사업 속도가 빠릅니다.